여기 서둘러 기차를 타러 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정희는 대학원생으로 어김없이 등교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기차역에 다양한 화분들이 있는 걸 보고 멈추게 됩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 돼 급히 뛰어가는데 한 남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희는 물건을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미안해하며 급하게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렇게 대학원생 정인과 식물연구원 환유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정인은 자리를 잡고 영무원에게 기차표를 내기 위해 소지품을 살피는데 기차표가 없어 당황하게 됩니다. 아저씨, 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당황한 정인을 위해 택시를 잡아 쫓아가는 환유. 저기 기차 잡았어요. 더 빨리 잡았어요. 그렇게 영무원이 정인에게 다가오는 순간 저 아저씨 실은요. 표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구세주처럼 등장한 환유로 인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 지갑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 꽃 역에서 가져오시는 거죠? 아시네요. 어떤 사람이 나눠주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이 화분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 주의 시작이 즐거워졌거든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설레는 썸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환유가 일하는 수목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저게 무슨 꽃이에요? 저 꽃이 여기 폈네. 뭔데요? 아, 이거 발음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개불알 꽃이요.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있을 때 중년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아저씨, 예, 안녕하세요. 우리 수목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유가 잘 따르는 수목원 관리 아저씨였죠. 그 괜히 국비 유학 떠날 사람 가슴 설레게 하면 안 됩니다. 다녀오세요. 네. 9월 학기에 맞춰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요? 좋은 기회 같은데. 이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두 사람은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를 피한 두 사람은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신들의 비슷한 처지를 알게 되는데요. 아버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재혼해서 이민 갔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전 문제가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늘 이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동전에다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요? 정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는 환유.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저는 정인 씨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은 예정대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함께할 운명인지 학이 있는 앞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소수의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환유가 살던 수목원 관사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직접 주고 싶었어. 이 화분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가는 당신을 보는 게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직접 주고 싶었어. 그럼 환희 씨가 그 기차역에서 역장님한테 부탁했지. 당신이었구나. 환유는 첫 만남을 갖기 전부터 정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라타느자를 사오게 되죠. 어때? 근사해. 왕 같아. 당신 한번 앉아보구려. 어때? 잘 어울리는데 여왕 같아. 다음 날 학교에 있는 정인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네, 국문과입니다. 나야, 환유 씨. 나 방금 생각이 났는데 말이야.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글쎄. 아, 있다. 편지. 정희는 이제껏 제대로 된 편지 한 번 못 받아봤다며 편지 한 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정희의 생일날이 되고 깜짝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편지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와? 다 여기 왔지.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오리라. 이게 무슨 편지야? 이게 어때서? 이게 이래봬도 즐거운 편지라고. 환유가 쓴 편지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였죠. 고마워. 이런 장난마저 사랑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두 사람에게 크나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저 돌이 잘 있으라고 텀벙 그러네. 저수지 데이트를 즐기던 중에 안녕하냐고 퐁당 그랬어. 환유는 오한을 느끼게 되고 왜 그래? 왜 이러지? 물가락으로 춥다.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약을 먹어야겠다. 커피 줘. 약을 먹어야지 커피를 먹으면 어떡해. 결국 환유는 신혼 때 같이 샀던 라틴 의자에 앉아있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환유는 악성 뇌종양이라는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한다면 수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가능성이 없대잖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은 내가 정말로 수술 받길 원해? 환유는 정인을 위해 수술받기로 결정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은 건지 장담하기 어렵군요. 입원을 계속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이가 퇴원을 원해요. 수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환유. 시간이 흐르고 정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네? 제가 강의를요? 정인이 꿈에 그리던 교수 제안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환유를 간호해야 했던 정인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강의는 천천히 할게요, 교수님. 거절 제안을 들은 환유는 정인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나는 당신이 전에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고 싶어. 전에처럼. 꼭 이렇게까지 해겠어? 당신 내 입장을 생각도 안 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 나 위해서 해줘, 응? 해줄 수 있는 거지? 환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정인은 강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첫 강의 잘해. 알았어. 정인은 환유와 첫 만남을 가졌던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방역 정차 시간은 1분입니다. 이때 공중전화가 눈에 띄고 황급히 기차에 내려 공중전화로 향하는 정인.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안녕하세요, 조환유. 이정인의 집입니다. 메모를 남겨주세요. 나야, 환유 씨. 오랫동안 당신한테 못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 사랑해. 환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정인의 첫 강의가 시작되죠. 항상 시를 가까이 한다면은 강의 시간이 보다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씩을 발표하고 그 시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첫 강의라 좀 서툴렀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잘해봅시다. 그렇게 첫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정인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환유. 그의 이벤트에 정인은 환한 미소를 띠며 반깁니다.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환유가 정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정인아, 그 편지 좀 읽어줄래? 무슨 편지?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정인은 환유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즐거운 편지를 읽어주는데요. 환유는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정인이 읽어주는 시를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환유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심어주신 나무에서 장래가 치러지고 그를 깊이 사랑했던 정인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서로 남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짧은 시간 나눈 사랑의 깊이가 이토록 깊고 크고 감당하기 벅찬 것일 줄은 미처 몰랐다. 정인은 환유가 너무 그리워 따라가기 위해 약을 먹는데 수목원 관리 아저씨에 의해 구조됩니다. 정희 씨, 일어나봐요. 정희 씨, 눈 좀 떠봐요. 며칠째 먹지도 않고 있었나 봐요. 저러다가 같이 올라갑시다, 정희 씨. 그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정인은 자신을 찾아온 지인 부부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떠나는 와중 편지함에 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호 씨 잠깐만. 편지가 와 있네. 정희 씨한테 온 거예요. 읽어봐요. 정인아, 나야.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려는 말들을 당신 옆에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다름 아니 그 편지는 환유가 죽기 전 정인에게 작성한 편지였죠. 명호 씨, 차 좀 세워봐. 한유 씨가 편지를 보냈어. 돌아가야겠어요. 네? 편지가 또 올 거예요. 명훈 씨, 차 좀 돌려줘요. 정인은 환유와 함께했던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죽은 환유가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기 위해 우체국을 찾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이 편지 누가 보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우체국도 모른다는 답변에 환유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수목원 관리 아저씨를 찾아간 정인. 그거 정말 환유 씨가 보낸 편지 맞아요? 네. 틀림없는 그의 편지예요. 우체국에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모르겠대요. 저 혹시 하지만 수목원 관리 아저씨도 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죠. 그렇게 정인은 하루하루 죽은 환유의 편지를 기다리며 삶의 의욕을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인은 몸의 변화를 느끼는데요. 환유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환유가 정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서랍에 보면 명호한테 전해줄 원고가 있는데 그것 좀 출판사에 전해줘. 그리고 서울 간 김에 바람 좀 쐬고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 않을 당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서랍 밑에 무언가 발견한 정인. 환유가 정인에게 고백할 때 사용했던 동전이었고 앞면만 나오도록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된 정인은 웃음을 짓습니다. 다음날 환유가 부탁한 원고를 갖고 출판사로 향하는데 환유와 처음 만났던 역에서 그때처럼 다양한 화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나가십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우리 여기는 이렇게 화분이 있는 게 어울리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받은 테이프를 트는 정인. 나야. 참 되게 쑥스럽네. 나 괜찮아 보여? 요즘에는 거울 보기가 좀 그래.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게 힘들어. 지금 당신 학교 간 사이에 나 혼자 있고 나중에 내 편지 받게 된다면은 많이 놀라겠지?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나 없이도 씩씩한 이정희를 보고 싶어서야. 그렇다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말고. 이때 전화가 울리고 나야, 환유 씨. 오랫동안 당신한테 못했던 말이 생각났어. 사랑해. 사랑한다는 정인의 음성 메시지에 환유는 가슴 찢어지게 울게 되죠. 나중에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자. 이정인, 나도 사랑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인은 남편 환유가 쉬고 있는 나무로 찾아갑니다. 나는 이제 그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안다. 한때 절망으로 울며 건너던 그 사막을 나는 이제 사랑으로 건너려 한다. 어린 새의 깃털보다 더 보드랍고 더 강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화 편지였습니다.